안녕하세요.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에서 온 남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한국 크립토 시장에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올라왔고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 정부와 이제 거래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소로서 어떤 이 시장의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떠올리면 사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 위주의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인터넷 뉴스들을 차지한 게 이제 한국의 어떤 그 크립토 시장에 대한 열광,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뭐 그 하루 거래량만 따지고 보면은 그 뉴스상으로 업비트 거래소의 작년 한 해 하루 거래량이 그 10조 원, 한국 돈은 10조 원이고 US 달러 기준으로 9 빌리언을 넘었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었고, 뭐 거래소 안에서도 굉장히 뭐 코인마켓캡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이제 상위 탑 10에 차지하는 거래소가 뭐 두세 개가 있을 정도 굉장히 열광적인 투자를 했었는데요. 근데 2018년 들어서자마자 이제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한국의 거래 열광은 굉장히 많이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한국을 대표하는 거래소가 빗썸인데 대표하는 거래소 중 하나가 빗썸인데, 빗썸이 지금은 뭐 그 5위, 지금은 5위도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거래량이 300밀리언, 하루 거래량이 300밀리언 US 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한국 시장이 굉장히 죽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 와중에 이제 탑 티어 거래소들이 많이 이제 거래량이 죽은 반면에 세컨 티어, 썰 티어 거래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실 좋은 현상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올해 5월달에 F코인이라는 이제 플랫폼 코인을 가지고 온 이제 마이닝 채굴형 거래소죠. 마이닝 거래소인데, 이 F코인이 나오고 나서 그 FT 토큰의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펌핑을 보면서 이 사업 모델이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세컨 티어, 썰 티어 거래소들이 같은 이제 사업 모델을 카피해서 시장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로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뭐 캐셔레스나 아니면 코인제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 그 플랫폼 코인이 거의 뭐 거래량이 상위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처럼 뭐 거래소 시장은 크립토 마켓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커가고 있고, 어쨌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르겠지만 양적으로 굉장히 큰 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뭐 한국의 그 코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적다는 현실은 굉장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그 마켓캡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100개 뭐 프로젝트 중에 한국 그 뭐 프로젝트가 뭐 아이콘 말고는 이제 떠오르지 않고요. 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사실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ICO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들은 또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 가서 이제 ICO를 받는 형국입니다. 뭐 그 프로젝트 말고도 사실 그 크립토 시장을 보면은 뭐 거래소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이런 프로젝트를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뭐 그 앱이나 하드웨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 전체 생태가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다른 뭐 앱이나 그 지갑 이런 그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좀 거의 사실상 전무한 현실입니다. 뭐 지금 코인 매니저는 뭐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개 꼽아왔는데, 이 회사들 말고는 사실 제대로 된 플레이가 없는 실정이에요.
뭐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부에서 사실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이유가 작년에 어떤 그 거래소들이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굉장히 이제 투기성 거래가 많아진 이유도 있고, 사실 어떤 프로젝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다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거래소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크립토 산업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뭐 지난해 1월 그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제 투기 근절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 산업의 조금 이제 크립토 산업 자체가 굉장히 투기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크립토 시장을 없애겠다, 크립토 시장 거래를 막고 모든 거래소를 닫아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그 이후로 사실 글로벌 그 크립토 마켓의 이제 마켓캡은 정점을 찍고 내려왔고, 뭐 그 이후에 뭐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아직 그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좀 그 톤다운을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한국 시장은 조금씩 이제 죽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그런 말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제 발을 살짝 빼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한국의 좀 3대 큰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비썸, 코인원, 업비트에 대한 그 조사가 올해 2분기에 이제 진행이 됐고, 거의 대부분의 경영진이 잡혀 들어갔다고 하긴 좀 무리지만 어쨌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업계 종사자로서 다행스럽게도 별 혐의는 없었고요. 좀 그 큰 무리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래소들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기 혐의로 CEO가 지금 구속이 돼서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보내고 있고, 뭐 HTS 거래소라든지 코미드라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그 중소형 거래소에서 사기 혐의로 지금 많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그 뭐 어떤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업계 종사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정부가 그 나쁜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가 조장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이제 크립토 시장을 보면, 저는 이제 거래소에서 왔기 때문에 거래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그 크립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이제 플랫폼 코인이 좀 대세거든요. 이제 거래소별로 자기네들의 코인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좀 뭐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 그 플랫폼 코인에 대한 적절한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대형 거래소들이 처음에 이제 플랫폼 코인을 낼 때 그 플랫폼 코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그 상장 투표권을 주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들은 돈 많은 프로젝트들만 이런 큰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고, 퀄리티는 좋지만 돈이 없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투표권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상장 시장에서 도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거래소 자체적으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그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어떤 코인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대형 거래소에 다가가서 어떤 어마어마한 상장비를 내면서 이제 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상장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장하려는 프로젝트들도 문제지만 거래소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ICO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 펀드 같은 경우는 ICO 전에 이제 프라이빗 세일에서 그 코인을 굉장히 싸게 가격을
싸게 사오는데 싸게 사온 다음에 거래소가 상장이 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제 팔게 되죠. 어떻게 보면 거래소 상장이 개인들한테는 진입 그 코인을 사게 되는 진입 문을 만들어 주지만 VC 펀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포지션을 엑시트하는 그 창구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 처음에 프라이빗 세일 코인 가격과 상장 코인 가격과 상장 후에 코인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VC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이득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의 생태계에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만, VC 펀드들만 계속 돈을 벌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거래소들이 조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거래소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코인을 상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뭐 어떤 그 뭐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떤 스크리닝, 뭐 프로젝트에는 스크리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무조건 많이 올려서 거래량을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 앞에 나온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이미 봐왔었고 결국에는 그 크립토 시장 전체 마켓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사실상 투자 자문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CM이나 CBOE 이런 뭐 미국의 NYSE나 이런 미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소에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준이 있고 투자자 보호 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반면에 지금 크립토 커런시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뭐 기준도 발표된 곳도 없고 그렇게 발표하는 곳도 없고 뭐 사실 돈을 상장비를 많이 상장비 순서죠. 그 리스팅하는 순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 몫은 우리의 몫이다, 거래소의 몫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이제 상장을 올릴 때 어떤 코인들이 가치가 있느냐를 주로 많이 이제 열심히 토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도 상장비 기준이 아닌 다른 어떤 특히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장 요건을 좀 발표를 하는 게 조금 시장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거래소로서 결국 거래소의 본질은 상장이 아니라 투자 자문이다. 고객들한테 우수한 코인을 소개시켜주고 그 코인으로부터 어떤 코인의 성장을 같이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최대한 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도 우리의 사업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중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공모형 펀드를 하나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홍보 중이긴 한데 여기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어떤 시장에 없는 새로운 상품들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어떤 인센티브의 시장 전체 참여자들의 누군가 손해를 보는 구조 없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을 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Q&A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Anybody have a question?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거래소 코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소 코인이 나중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약간 뇌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코인을 들고 있을 때 그 거래소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던가 아니면 그 거래소 코인을 생성하는 그런 단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부정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이제 그게 나중에 뇌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단점으로만 생각을 한 거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소 코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거래소 코인들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시장에 많은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뭐 채굴형 이제 플랫폼 코인은 장점이 글쎄요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에 이게 그 채굴형 코인이란 게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거래 수수료 수입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수입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는 건데 사실상에 이제 에퀴티잖아요. 이제 주식이고 어떻게 보면 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지분을 소각하고 이 코인만 있으면은 지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건데 지분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코인은 또 있어요. 지분 형태가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특이한 게 이 그 거래소 코인은 그 지분이면서도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닝을 하면 할수록 이제 네, 희석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인 홀더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 지분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파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모든 이 그 거래소 코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결국에는 큰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굴형 코인은 장점이 크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다른 대안 형태 모든 뭐 거래소 코인, 플랫폼 코인이 나쁘다는라고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형태의 코인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나온 플랫폼 코인들은 크게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언론이나 정부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투명하게 네. 봐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규제란 측면에서 볼 때 네,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되었으면 하는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이를테면은 증권 시장처럼 완전하게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오픈이 되고 네, 거래가 중지되었을 때 그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네. 사실 이게 규제의 측면이긴 한데 네. 이걸 이제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천천히 이제 규제를 이제 적용했으면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규제 측면은 사실 제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정부에서 지금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라도 한번 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오픈된 장소를 마련하고 정부 그 관료도 오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 어떤 방향이 좀 더 옳은 방향인가라고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서 계속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거래소 코인의 장점을 여쭤봤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거래소 코인을 들었을 때 네,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거래에 대한 트랜지션 피의 일부분을 이제 페이백 받는다라고 네. 들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거래 기록을 갖다가 일일이 이제 다 뒤져보거나 이걸 갖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보다는 거래소 내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이제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록으로 남기면 거래소 코인 형태로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그 코인은 이제 코인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피드백이 되는데 이제 그게 블록체인화돼서 기록이 남기게 되면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도 그걸 블록체인으로 직접 들여다봐서 이 뭐 트랜잭션이라던가 아니면 리스팅되는 그 매대를 채우는 그런 과정에서 뭐 부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게 장점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사실상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거래소 코인을 산다는 거는 채굴형 코인에 한정해서. 그러면 주식이 사라져야 돼요. 주식이 사라져야 이게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과거 트랜잭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능만 봤을 때는 주식보다 그 코인이 훨씬 장점을 많이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그 올해 초에 그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뭐냐냐 하면 그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증권에서 이제 연초에 배당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3,000원을 쓴다는 게 입력을 3,000좌를 입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배당금이 순식간에 그 투자자들한테 입금이 되고 일부 투자자들은 갑자기 대규모의 배당금이 들어와서 바로 팔아서 좀 사회적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그 블록체인의 기술이 이쪽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좀 방지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사건이 사실 이쪽 업계로 들어오는데 또 영향을 좀 미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이 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그 금융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ll right, any more? 바로 말하면 되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더인데요. 네. 저는 트레이더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클에 관심이 있어서. 네, 지금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제가 끌고 가는 팀원들은 사실 참석 의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 혼자 참석을 했는데 저희도 거래소 코인 관련해서 별로 좋은 시선은 아닌데요. 저희는 어차피 트레이더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등락을 먹고 사는 친구들이라서 어떤 도의적인 문제보다는 거래소 쪽이 지금 현재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일봉상으로 상방 돌파가 된다면 혹은 뭐 어떤 식으로든 장이 풀렸을 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돌리고 있는 거래소에 최대한 회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재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저희는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인 붐에 약간 편승을 하고는 있지만 메인 자산은 계속해서 이클을 비롯한 메인 코인들에 조금 스택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래소 코인들을 비롯한 어떤 과열 양상들이 앞으로 한국 시장을 포함한 크립토의 볼륨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에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래소에서 지금 회원들을 많이 모으고 어떤 식으로든 화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규제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텐데도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 메인 시장의 볼륨이 돌아올 것에 베팅하고 미리 준비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거래소도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플랫폼 코인을 만들어내려는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해봤었고 검토를 어떤 형태의 플랫폼 코인이 조금 시장에 의미가 있을까 혹은 고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거래소 코인이 너무 그 한국에서만 유독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것도 좀 그 이유는 거래소들이 좀 이후에 어떤 영향력이 이제 코인이 발행되고 나서 이 거래소 플랫폼 코인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혹은 투자자들이 어떤 그 피해를 입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단기적인 그 수익 고객 유치 효과 혹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플랫폼 코인을 낸 것 같고 그 거래소 코인 좀 전에 이제 질문에 답변에 설명할 때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거래소 코인 자체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어떤 그 가치 기반이 그 기반을 두는 가치가 굉장히 옅기 때문에 좀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크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못 잡았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현재 거래소들이 노리는 것이 네. 최대한 회원을 많이 유치해서 네네. 곧 시장이 많이 풀릴 것에 베팅을 하고 네. 시장이 풀렸을 그 시점에 자기네 거래소에 최대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현재 좀 다소 시끄럽게 그렇게 이벤트들을 굴리고 있는가 네.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현재 네. 상방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한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메인 코인들에 그래서 매수를 좀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한국 거래소들이 네. 약간 시장이 좀 조용해진 바깥에 있는 메인 시장에 조용해져 있는 틈을 타서 네. 한국 쪽에서 남아 있는 사이드 자본들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주식이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트레이더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네. 한정된 곳에서 최대한 잡아놓기 위해서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객을 잡아둔 툴 자체가 조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만약에 그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면 작년 말처럼 한국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여전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툴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바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여지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 great. Thank you very much, Stephen. Thank you.